자, 이번 시간에는 코그를 알아본다고 했었죠. 일단 다 지웁시다. 일단 여러분들은 뭐 주석을 처리를 하시든지 뭐 다 상관없는데, 일단 코그를 만들게요. 자, 일단 코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대체 우리가 코그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스를 만들 때 보스에 그냥 한 가지 주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이제 미니게임 보스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 미니게임 보스에 이제 그 마인팜 같은 그런 기능이 그런 보시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농사 짓는 그런 게임, 미니 게임 그런 기능인데, 우리 농사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지은 걸 갖다가 이제 뭐야, 농작물을 팔 상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테스트하는 할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자기 인벤토리를 확인하는 인벤토리 관련된 기능도 있어야 되고, 여기 다 나오네. 우리 돈 관련된 커맨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제가 다 나눠져 있어요, 커맨드별로. 그래가지고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커맨드를 나눠가지고 하면은 개발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헬프 커맨드에서 정렬해 주니까 우리가 헬프 커맨드 직접 안 만들어도 되고 편하고, 이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이 코그를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그를 저는 만들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코그에다가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메인에 별로 아무것도 없게.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파일 이름을 언더바 메인으로 만들고, 이 런 부분을 이 if 네임이 메인일 대로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죠?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파일 하나 만들어요. 파일 하나 만드는데 이 파일 안에 이제 코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네럴 코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커맨드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굳이 커맨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건 안 알려드릴 거고요. 뭐 파이썬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면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약간 커맨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약간 코드를 쓰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애드 코그를 합시다. 이 코드를 따라 보시고, 기본적으로 코그에는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돼요. 코그 파일에는. 그러니까 얘는 표준에서 정해준 겁니다.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인자로 봇을 받아야 되고요. 이 봇에 add 코그라는 걸 통해 봇을 주가 만들지 빡대가리야. 제너럴 코그, 우리 코그 객체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봇은 코그가 아니죠. 코그를 추가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코그 객체를 만들어줬는데, 코그 객체가 뭐냐, 우리 코그라는 게 이제 디스코드 익스텐션의 커맨드에 보시면은 코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는 그런 클래스들을 이제 코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봇에 넣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그 안에서 봇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유저의 이름을 갖고 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저는 이 클래스 안에다가 봇을 받아 놓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 이 코그의 인자로서는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냥 이 객체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커맨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여기다가는 그냥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디스코드에 익스텐드에 커맨드에 그냥 커맨드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보색 커맨드로 해가지고 보색 커맨드다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디스코드 익스텐션의 커맨드에 그냥 커맨드라고 입력하시면은 커맨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용법은 보색 커맨드랑 똑같습니다. 얘도 데코레이터를 반환하는 함수기 때문에 실행을 해주셔야 데코레이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셀프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 무시하시고 첫 번째는 그냥 컨텍스트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잘못 입력했죠. 네, 컨텍스트를 갖고 왔고요. 우리 핑 커맨드는 무조건 ctx에 샌드 하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도 레이턴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가 핑퐁 이모지를 쓴 다음에 퐁이죠. 퐁 하고 뒤에다가 보세. 자동 완성 안 해주냐? 자동 완성 안 해주네. 봇. 셀프가 자동 완성이 안 됐네. 될 수가 없네. 레이턴시. 우리 이게 아까 그 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봇에 레이턴시를 갖고 오는데, 얘가 단위가 세컨드라 그랬으니까 1000을 곱해가지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잘라가지고 플로트로 뭐 포매팅 해가지고 이제 밀리 세컨드 해가지고 단위를 붙여가지고, 이게 코르틴이니까 얘를 이제 어웨이트 해가지고 실행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폰 커맨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핑 커맨드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얼라이어스에다가 이제 핑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쓸 거예요.
디스크립션은 그거 반응 속도 확인. 그리고 헬프에다가 이제 이 커맨드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반응 속도를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긴 뭐 헬프 커맨드를 갖다 쓰시면 헬프 스트링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안 되죠.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요. 이 코그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봇에다가 로드 익스텐션 깜빡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네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네임이 우리 이게 모듈로서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임포트 할 때 어떤 커맨드를 쓰는지, 우리 얘를 임포트 할 때 제너럴 코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임포트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갖다 여기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의 패스를, 모듈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모듈로서 본다는 거죠. 얘를 임포트 해가지고 얘를 실행을 하시면은 일단 실행이 되고요. 디스코드를 킨 다음에 자 로판 파샤스에서 네 헬프를 딱 입력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가 없는 커맨드는 없고 제네럴 코그에 핑이라는 커맨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프 핑을 해보시면은 핑이 되고요. 그래서 핑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만든 이 커맨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퐁이 아니라 우리가 핑이라고 얼라이어스 추가했으니까 한글로 핑 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이 코그에 있는 커맨드를 가지고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라서, 우린 이제 여기 딱 봐도 어떤 주제를 나눠가지고 어떤 주제에 맞는 커맨드만 그 코그에 쏙쏙 넣어놓고 하면은 관리하기가 편해지겠죠, 우리 개발자로서.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걸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칼큘레이터 코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칼큘레이터 코그를 만들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칼큘레이터 코그는 네, 클래스로 만들고 코그를 이네리먼트 코그를 이네리트 해옵니다. 이 상속을 받아옵니다. 이네리트 해온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셋업이라는 함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첫 번째 인자로 봇을 받습니다. 봇은 디스코드 익스텐션에 보시고요. 디스코드 익스텐션 커맨드에 보시고요. 이 봇에다가 코그를 추가를 해야 된다. add 코그를 하고, 어떤 코그인데요? 코그 객체를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코그 객체를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 굳이 봇 안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칼큘레이터 코그에는 봇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커맨드를 만들 때는 우리 디스코드 익스텐션 커맨드에서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봇 커맨드 아니고 그냥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주시고, 얘는 데코레이터가 아니라 데코레이터 함수라고 그랬죠. 데코레이터를 출력값으로 갖는 함수. 그러니까 이제 데코레이터를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 커맨드를 만들 때 1강에서 배웠던 어싱크로나이즈드 디파인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바로 그냥 커맨드를 만들게요. 굳이 앞에다가 칼큘레이터 안 쓰고 add라는 걸 하는데, 커맨드엔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에 있는 인자가 컨텍스트가 와야 되는 거고, 컨텍스트는 디스코드 익스텐션 커맨드의 컨텍스트를 임포트 해오시면 되고, A는 인트로, B는 인트로 컨버트를 할 겁니다. 오류가 뜨면은 이거 오류가 뜨는 거예요. 이상을 입력하면은. 그래서 이거의 출력값, 이거의 계산값을 스트링으로 캐스팅 해가지고 보내준다. 이게 add가 되겠고, 이거의 5개 있을 거예요. 왜 5개냐? 우리 서브랑 멀티플리케이션이랑 디바이드랑 파워 만들 거거든. 근데 파워는 굳이 POW 해가지고 이름을 지면 안 된다 그랬죠? 네임은 POW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연산자를 바꿔줘야겠죠. 파워 디바이드 멀티플리케이션 마이너스. 오케이. 지금 막 다 부호의 이름 말하고 막 명사로 말하고 막 가관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얘를 로드 하셔야지 이 코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임포트를 하시나 봤더니 칼큘레이터 코그라고 임포트를 하신다. 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듈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모듈의 이름을. 그래서 여기 보면 헬프를 딱 눌렀을 때 칼큘레이터 코그가 나오고, 거기에 add, 디바이전, 멀티플리케이션, 파워, 서브 이렇게 5개가 나오죠. 그래서 헬프 파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파우에 3의 7 하면은 3의 7제곱이 2187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코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코그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코그 이름 직접 로드 익스텐션 콜 해주는 게 아니라, 코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코그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놔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리스트 디렉토리 그 OS에 있는 함수 이용해가지고 포문으로 돌려가지고 익스텐션을 갖고 오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파일 네임을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리스트 디렉토리에서
OS 리스트 디렉토리 어디 있는 거? 코그 함수, 코그 폴더에 있는 거, 코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네임들을 갖고 오는데 이 파일 네임이 파이 파일 말고 다른 것도 갖고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nswith.py 라고 하면은 이 파일 네임에서 뒤에서 세 글자를 떼요. 그죠? 뒤에서 세 글자를 뗀 다음에 이게 코그라는 파일 안에 있으니까 코그를 붙이고 이 모듈 이름을 입력하고 얘를 임포트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세 로드 익스텐션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불러와질 때마다 코그 이제 파일 네임을 가져왔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코그가 불러졌다는 게 딱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당연히 코그가 불러와졌으니까 코그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그를 여기다가 파일만 추가를 하셔도 바로 이제 셋업 만들고 뭐 띠용하고 하면은 잘 불러와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셔가지고 코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커맨드나 기능들을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주제에 따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코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러 핸들링이랑 뭐 그런 이벤트 리스너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안녕.